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29페이지 실습 5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길이가 무한한 무한선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콘은 직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명령어 창에 단축키 XL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선의 위치를 설정하라고 하죠. 임의의 지점 클릭, 그리고 F8번 직교 모드 해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갖는 무한선을 반복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8번 직교 모드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평 또는 수직의 무한선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이번에는 각도를 갖는 무한선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XL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옵션 각도가 있죠.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A 스페이스 각도값 45도를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 45도의 각도값을 갖는 무한선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폴리선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콘은 세 번째 아이콘, 단축키는 PL입니다. 명령어 창에 PL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시작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시작점 클릭 그리고 반복적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오른쪽에는 직선을 그려볼게요. L 스페이스 반복적으로 클릭 작업 완료 스페이스 왼쪽에 있는 객체와 오른쪽에 있는 객체는 동일한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객체를 클릭을 해보면 폴리선으로 작성을 한 객체는 하나의 단일 객체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독립된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단일 객체로 이루어진 객체를 그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지우고 P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다음 점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옵션을 사용을 하라고 하죠. 여기에서 옵션 호 A를 입력을 해볼게요. A 스페이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호가 그려지게 되죠. 이때 원의 지름값 3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지름값 30을 갖는 원의 일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창을 보면 선이라고 나와 있죠. 선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단축키 L 스페이스 직선 그리고 다시 호 A 스페이스 호 그리고 직선 L 스페이스 반복적으로 호와 직선을 번갈아 가면서 단일 객체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30페이지 구름형 리비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형 리비전은 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름 형태의 도형을 작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도면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나 설계 개정이 된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아이콘은 왼쪽의 도구 막대에서 구름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명령어 창에 리비전 클라우드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명령어를 전체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REVCLOUD 리비전 클라우드 입력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옵션을 사용을 하라고 하죠. 저희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리비전 클라우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직사각형 R을 입력을 할게요. R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최소 그리고 최대 호의 길이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작업 화면에서 시작점 클릭을 하고 반대 구석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처럼 사각형의 형태의 리비전 클라우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의 길이 값을 변경을 해서 직사각형 형태의 구름형 리비전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어 창에 rev 입력을 하게 되면 목록이 뜨죠. 리비전 클라우드를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형태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명령어 창을 보면 유형, 직사각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럼 따로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를 5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럼 옵션에서 호, A 스페이스, 호의 길이 5 스페이스, 최대 호의 길이 마찬가지로 5 스페이스. 작업 화면에서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호의 크기를 줄여서 리비전 클라우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 형태의 리비전 클라우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rev 여기에서 리비전 클라우드 그리고 옵션 중에 프리핸드 F 스페이스 작업 화면에서 클릭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끝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닫혀진 형태의 리비전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지워볼게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REC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리비전 클라우드 REV 리비전 클라우드 선택하고 더블 클릭.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옵션 중에 객체가 있죠. 가장 오른쪽에 괄호 안에 보면 객체가 있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 객체 옵션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객체 클릭하고 방향 반전 아니오 스페이스 그러면 객체를 먼저 그리고 그 객체를 리비전 클라우드의 형태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을 작성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 안쪽에 내부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원 바깥쪽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모서리 값을 입력을 해서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릴게요.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15 스페이스. 아이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막대에서 폴리선 아래쪽, 직사각형 위쪽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명령어 창의 단축키 POL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면의 개수를 입력을 하라고 하죠. 모서리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3.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럼 4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3 스페이스. 다각형의 중심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할게요. 중심 클릭. 그리고 명령어 창을 보면 방금 선택을 했던 원 안쪽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것인지 내접 원 또는 방금 선택을 했던 원 바깥쪽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것인지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안쪽에 접하는 내접 선택을 하겠습니다. I 스페이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원의 4분점 클릭을 하셔도 돼요. 클릭.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Z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원의 중심 클릭하고 내접 I 스페이스 그리고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지점 클릭. 우리가 이 다각형을 그릴 때 내접 기능으로 그리게 되면 정확한 원의 크기로 다각형을 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다각형의 모서리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모서리 값으로 자연수의 값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원을 하나 그리고 반지름 10, 단축키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괄호 안에 있으니까 바로 스페이스, 다각형의 중심점, 원의 중심 클릭하고 옵션에서 외접 원, C 스페이스, 그리고 이 원의 4분점 아래 지점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 그러면 이 원 바깥쪽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접 기능을 이용을 하면 정확한 원의 크기를 바탕으로 다각형을 그릴 수는 있지만 이 다각형의 정확한 모서리 값은 이런 식으로 소수점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각형을 그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자연수의 값으로 그리고 싶다면 이 모서리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다각형의 중심점 또는 모서리 옵션을 사용을 하라고 하죠. 저희는 모서리 옵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알파벳 E 스페이스.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F8번. 이런 식으로 직교 모드로 그리는 게 가장 좋겠죠. F8번 직교 모드 활성화하고 수평 또는 수직.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로 방향을 지정을 하고 길이값 30 스페이스. 그러면은 삼각형의 정확한 모서리 값을 입력을 해서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우고 왼쪽에는 L 기능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삼각형을 비슷하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POL 기능으로 그린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폴리선 PL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왼쪽에 L 기능으로 작성을 한 삼각형은 이렇게 독립된 객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POL 기능 또는 PL 기능으로 작성을 한 객체는 이처럼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단일 객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폴리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선은 그냥 일반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폴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객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REC로 그린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폴리선과 이 일반 선이 뭐가 다르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기능인데 객체의 간격을 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파벳 O 스페이스, 거리값 10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 선들은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격이 띄어지게 되는데 하나의 객체로 이루어진 폴리선은 이렇게 한꺼번에 간격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 작업을 할 때 일반 선 또는 폴리선에 따라서 작업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하거나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또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폴리선과 일반선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폴리곤,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 3가지 기능, 이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강의를 멈춰 놓으시고 교재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배웠던 내용 순서대로 교재를 보면서 복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교재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해서 응용력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